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X는 T에 관한 함수, 즉 X 이퀄 FT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그 점 P의 위치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 놓은 것이 X 이퀄 FT 이와 같은 함수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 또는 이 순간 속도라고도 하는데, 이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나타내면 이 V는 델타 T, 그러니까 시간의 증분이 되겠죠. T의 증분분의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델타 X. 그러면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X 하면 X가 T에 관한 함수였으니까 이거는 결국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이때 이 델타 T분의 델타 X의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 V 또는 이제 이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도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속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V는 델타 T분의 델타 X에 대한 극한값, 이걸 우리가 V라고 하는데, 그러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델타 T의 함수값,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값, 이거를 지금 우리가 델타 X를 이와 같은 그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이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를 우리는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기호 DT분의 DX, DT, DX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X가 FT니까 DT, DFT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위치를 나타내는 X 이퀄 FT에서 이 FT를 한번 미분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속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속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 프라임이 될 거고, 이거는 dt, dx와 같이도 나타내고, 또 dt, dft 이와 같이 표현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f 프라임 t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라고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A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dt 분의 d 델타 t 분의 델타 v, 역시 시간과 속도의 관계인 거죠. 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속도의 변화의 극한값, 이걸 우리가 가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서 역시 dt, dv 이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그 가속도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하는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운동의 방향은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점 P가 이동을 하는 상태인 거고, 속도가 음수가 나왔다 이 말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속도는 움직임 양뿐만 아니고 방향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V의 값이 양수가 나오면 점 P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V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V가 0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은 점 P가 정지했다는 거겠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운동하는 방향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는 V의 값이 항상 0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살펴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T에 관한 3차 식으로 X가 나타나진다. 그런 말이겠죠. 이랬을 때 시간 T가 1일 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속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속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이 x를 한번 미분했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가 속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v는 dt dx가 될 거고 즉 f 프라임 t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이 t에 관한 요 3차 식을 한번 미분을 하면 v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t 이렇게 나와서 t가 1일 때니까 우리가 v를 나타내는 이 t에 관한 2차 식에 1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dt, dv로 나타낼 수가 있고 속도를 나타내는 요 2차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18 이와 같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질 거고 역시 시간 t가 1일 때니까 가속도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각에서 속도를 구할 때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한번 미분하고 t의 조건에 나와 있는 t의 값을 대입하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가속도는 v를 나타내는 속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t에 관한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t에 관한 식에 주어진 t 값을 대입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지금 이와 같이 v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t인데 이 값이 0이 되는 t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t는 0과 3이라고 하는 t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t가 0이다 이 말은 점 P가 아직 움직이기 전의 상태인 거죠. 처음 출발하기 전의 상태니까 결국은 t가 3일 때 움직이기 시작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각이 3이 될 때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를 나타내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포물선의 형태가 될 텐데 결국 시각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만 그려보면 이와 같은 포물선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 V가 플러스다 이 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양의 방향이니까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 3이 되면 V의 값이 0이 되는 거지요. 얘가 3,0이니까. 그리고 시각이 3 이상이 되면 3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 V의 값은 음수가 돼서 이제 방향이 반대편인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t가 3보다 크면 점 p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t 값이 3이 될 때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와 같이 T에 관한 3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1번에서 T가 2일 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럼 T = 2에서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이 X를 한번 미분을 해서 미분한 이 t에 관한 2차식에 우리가 2를 대입하면 속도가 구해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x 프라임 v를 나타내는 식을 찾아보면 x에 관한 이 3차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t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결국 시각이 2일 때 t 값이 2일 때는 점 P가 음의 방향으로 3이라고 하는 속도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가속도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요 2차식을 미분하면 6t-12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얻어낸 식의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가속도를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t에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기를 움직이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가속도가 0이다 그랬었죠. 결국은 속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번을 보면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해봐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은 결국 속도가 0이 된다.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기억을 잘 하고 있기 바래요.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2차식의 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인수분해에서 t 값을 구해보면 1과 3을 얻어낼 수 있는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t는 1이 될 텐데 역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포물선이 되고 t = 1에서는 1보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는 v의 값이 속도의 값이 플러스지요. 그러니까 일단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거고 시각이 1을 넘어서 3이 될 때까지는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3이 되면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다시 3이 넘어가면 속도가 플러스가 되어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출발을 해서 수직선이 있어서 출발을 점 P가 시작하면 처음에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시각 T가 1이 지나가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T가 3이 되면 다시 0이 될 거고 속도가 정지를 할 거고 3이 넘어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지상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우리가 xm라고 하면 결국 x는 이와 같은 2차식이더라. 이게 이제 문제의 조건인 거지요. 이랬을 때 이 첫 번째 질문은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시간과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지상에서 이제 25m 높이에서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겠지요. 물론 이제 뭐 연료가 계속 보충이 되면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지면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 말은 올라가고 있던 로켓이 언젠가는 내려오기 위해서는 정지하는 상태가 생길 거예요. 그 정지하는 상태에서는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결국은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시각은 그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이 정지했을 때니까 V가 0이 되는 T값을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 요 2차식을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이렇게 속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구해지고 이때 속도가 0이 되어야 되니까 t값은 2가 되겠네요. 해서 2초 후에 로켓은 가장 높이 올라가고 그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에서 로켓은 일단 정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초가 지났을 때 이 로켓의 높이 x의 값은 요 2차식의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면 45m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지면에 떨어졌다 이 말은 결국은 x의 값이 0이 됐다는 거죠.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x값이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t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2차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t값 구하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는데 시간에는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t값은 5가 되겠구나. 해서 5초가 지난 후에 이 로켓은 지면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이 함수의 관계식에다가 t에 5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다 이 말은 아래 방향으로 30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땅에 부딪힌 거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초속 30m면 굉장히 좀 강한 거지요. 우리가 보통 태풍 하면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도 초속 30m 순간 속도가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들어봤었지요. 그러니까 꽤나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2번을 보면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x는 이와 같은 2차식으로 나타나지더라 이거지. 이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높이를 구해봐라. 앞에서 했던 문제 예제 2번하고 풀이 과정이 유사하겠네요.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일단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x를 한번 미분하면 30-10t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값이 0이 될 때는 t가 3일 때니까 3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거다. 그래서 최고 높이는 높이를 나타내는 요 식에다가 t에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5m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봐라. 지면에 떨어졌다 이 말은 위치가 x의 값이 0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풀면 t는 0과 6이 나오는데 0은 이미 쏘아 올리기 전의 상태인 거죠. 움직이기 전의 상태. 그래서 지면에 떨어졌을 때의 t 값은 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때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의 t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30 아래 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답은 이와 같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이때 t초 후 높이 h는 이와 같이 t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나야지고 이때 t의 범위는 0에서 25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 2,000m 높이에서의 낙하 속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4,000m의 높이에서 지금 자유낙하에서 2,000m가 되었으니까 이 2,000m는 h 값이겠죠. 그래서 요 h에 2,000을 대입해서 이와 같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시간이니까 2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역시 이 h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를 구하는 함수가 구해지니까 h를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될 거고 이때 t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00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낙하니까 어쨌든 지면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00m/s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속력일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아마도 처음 접하는 또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보고 복습을 해야만 문제를 푸는데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